이번 코너는 복잡한 정치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어디선가 우연히 한번 뵀었는데 그죠? 여기서 뵀잖아요. 여기 그랬나요? 대기실에서. 아, 그랬나요? 역시 총기가 있으시네. 시사평론가 김준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두 분이 요즘 대세 같대요?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한때 대세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되고. 서로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고소고발의 징계는 제가 대세입니다. 요즘 괴롭히는 김준일 사람이 평론가 많아서. 무슨 사고한 것 같은데? 끄떡없죠? 예, 그럼요. 저야 뭐 공격이 드라이 커요.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제가 제 논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맷집이 좋으시구나. 네. 장 소장님은 뭐 쪽집게라고? 아, 월간 중앙에서 그랬는데요. 다 김준일 우리 평론가님이 데이터 분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과거에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 우리 패널로 나오셨는데 네. 그때는 이 정도 고수는 아니었는데 아유 무슨 지금은 고수예요. 거의 완전 아유, 고수가 됐어요.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네. 저 우리 장성철 소장이 멘트하면 제가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렇게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왜 한칼 토론이에요? 제가 이제 철이잖아요. 쇠잖아요. 아 그래서 칼. 칼은 쇠로 만든다. 김준일의 한. 아이고 그래서 한 칼에 정리한다 이런 겁니다. 진짜 유래가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선방이나 방심위에 좀 경고도 받고 그랬어요. 네. 무뎌졌습니다. 칼이. 무뎌졌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니까 주목을 받는 거겠죠. 자, 칼처럼 날카롭게 현안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한 뉴스는 역시 영수회담. 영수회담. 영수회담을 용어로 쓰대요. 그렇죠. 그냥 과거에는 뭐, 뭐 좀 권위적이라 그래서 안 썼는데 네. 그냥 쓰시죠. 뭐 그거 마땅히 가지고 또. 용어가 없어요 네. 사실. 적당한 용어가.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이것도 너무 뭐 그렇고. 그 영수회담을 합시다. 그럼 네. 영수회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걸로 끝이죠. 뭐. 시작하면서 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아 그래?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1시간밖에 안 잡았잖아요. 물론 길어질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그리고 뭐 두 분 사이에 단독 회담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하지만 배석자 3명씩에서 뭐 총 8명이 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그로 끝이에요. 그냥 모양새 갖추는 거죠. 끝이다. 네. 그것도 잘 안 되면 부담이 있을 텐데. 부담이야 있겠지만은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나 야당 대표 만났잖아. 만나달라고 해서 8차례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나준 거야. 그리고 나 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 야당 대표 얘기도 들어주고 뭐 국민 민심 들어주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는 내가 살 말 다 하고 왔어요. 내가 대통령이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이거는 뭐 야당 대표로서 본전인 장사가 아니에요. 그럼 서로 윈윈이에요? 윈윈은 아니더라도 그냥 서로 본전인 것 같아요. 본전. 네. 김준일 편은 같은 전망이에요? 예, 비슷합니다. 사실은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큰 기대를 안 해요. 일단은. 예, 큰 기대 좀 합시다. 아니요. 그걸 기대를 하고.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역대 영수회담에서 뭐가 성과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됐거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회창 총재가 만나가지고 그때 의약분업으로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회창 총재가 중재안도 내놓고 그래가지고 의약분업을 야당에서 지지를 하되 이를테면 약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의사들한테 좀 더 메리트를 주는 방식으로 이런 중재안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현황과 관련해서 이 정도까지 나온 거는 거의 이게 유일하지 않나.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보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홍준표 대표 만났을 때 홍준표 대표가 개헌 철회하라.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북핵 폐기 정상회담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 받았거든요. 그냥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그것도 그렇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일단은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라고 좀 청취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례가 그렇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또 왜 그래요 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왜 A가 나와요? 성정까지 뭘? 아니, 이 그게 영수회담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회담에 조금만 대통령께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영수회담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보수층이 여론조사에서 확 빠지면서 위기감을 느껴서 이를테면 한 것이지 이거 자체가 이를테면 내가 근본적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시그널에서 인사 시그널에서도 이미 다 나옵니다. 정진석 뭐 실장은 이제 임명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이를테면 국정기조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얘기하고 했던 거를 봤을 때 뭐가 바뀔 것인가 크게 저는 기대하지 않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명확한 답변을 원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한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듣는 모습을 조금 연출하려고 할 거예요. 두 사람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데 의대 증언 문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합니다. 들어보니까 성정이라 그러시고 나서는 본인 메시지 그 양반이 메시지를 갖고 분석을 해서 성정은 뭐예요? 직설적으로 가셔야지 성정을 해놓고 딴 얘기를 해. 고집이 너무 세세요.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까지도. 뭐예요? 경청. 경청. 잘 듣겠다. 듣겠다. 경청만. 예. 가라하고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경청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뭐 성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만나라고 하니 네. 나 만났다? 네. 끝? 네. 끝. 걱정이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신뢰가 없다고 생각해. 그거는 이를테면 두 분이 단독으로 만나는 거를 양 참모들이 다 반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 보면은 뭐 단독 회담을 이제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를테면은 만난 다음에 딴 얘기 나올 거라는 거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또 이거 얘기 가지고 또 딴 얘기하고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한다라는 믿음이 없는데 어쨌든 정례적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자주 만난다라는 큰 틀에 그런 내용만 좀 나와도 합의만 나와도 큰 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리하는 무슨 정리? 이걸로 끝이지. 경청도 정리가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언론 통해서 보시고 또 대통령께서 자주 보시는 그런 거 보시면서. 그럼 두 분이 별도로 단독으로 만나는 자리도 안 만들어질까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영수회담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1시간 차담? 그걸로 끝? 뭐 1시간 더 연장해서 2시간 차담 끝? 두 분이 만나가지고 그래도 국정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나눴다. 뭐 이런 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밥도 좀 주지. 차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4시간 이렇게 돼가지고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4시간? 예. 쭉 이어져서 2시부터 6시까지 하시고 저녁이나 좀 드시고 가시죠. 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있다. 네. 그럼 좋겠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좀 얘기가 된다는 거니까. 소주 한잔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 좀 하셨으면 소주까지? 좋겠어요. 네, 그럼 한 8시간 네, 걸리겠네. 그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그죠? 네,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지금 1대1 안 된다? 야당 분위기를 제가 고위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에서 뭔가를 어설프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밀실 같은 느낌에서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야합이다라고 공격받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여러분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세게 나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게 대화를 할 만한 그 정도의 이를테면은 라포를 형성할 만한 그 정도 분위기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과 진영은 확실히 장악을 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럼 보다 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가면은 그분들이 그런 소명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좀 뒷받침해주는 모양새도 좀 취하지 않을까. 근데 이재명 대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통 크게 의제 협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만나자. 네,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먼저 대통령실로 손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말고 그냥 빨리 우리 만납시다라고 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래요. 우리 의제 뭐 조율 없더라도 만납시다라고 서로 화답한 것은 서로 한 번씩 결단했다. 네, 서로 좋은 거죠. 근데 그걸로 끄실 거는 같은데. 한 번만 더 결단하면 되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좀 이따가 그 의사협회 새로운 네. 지도부 네. 회장님을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의대 정원 문제 지금 의료 대란으로 간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런 것만이라도 좀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논의는 당연히 하겠지만 야당 대표로서 뭔가 뭐 주장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뭔가 두 분이 합의한다고 그래서 의료 분쟁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만큼은 대통령께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어떨까. 대통령한테? 네.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의사를 이제 뭐 의료계에서 한 명도 증언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지금 인원이 조정되는 것인가? 이를테면은 지금 2,000명 얘기를 했다가 의대한테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지금 1,500명 이상으로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1,500명으로 하든 뭐 1,000명으로 하든 이게 뭐 무슨 숫자의 의미가 있는가? 지금 전제 조건은 원점 재검토라는 거거든요.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야당이 개입을 한다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근데 저는 정부가 이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 통치 스타일도 그렇고 절대 물러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타협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명분을 주는 거는 중요하다.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이거에 물러나 약간의 타협의 여지를 더 많이 주는 거는 분명히 야당이 할 수 있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대를 하는데 조금 이걸 단칼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지금. 단칼에 해결되기 어렵죠. 네, 근데 네. 이런 거 가능하지 않아요? 두 분 다 이제 국회에 돌아간 사정을 잘 아니까 국회에 이제 의료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 간에 합의하거나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께서 사자 협의체, 정부, 여야, 시민단체, 의료계 뭐 이런 게 아닌가요? 그런 건 어때요? 근데 특이나 협의체 만든다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뭐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안 나눠가지고 어떠한 각자의 안이 안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또 이해관계자들 다 모아놓고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은 이거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추진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분명히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했어야 한다. 협의체는 저는 뭐 좀 중요하긴 한데 당장 내일이 정원 확정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대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은 그렇게 가는데 전 그 이후에 수습책이 정부가 대책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묻지 않을 수가 그 없어요. 이대로 가면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거잖아. 그렇죠. 몸이 지금 불편하신 암 분들이나. 수술 뭐 환자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수술이 안 네. 잡혀가지고 지금 그래요. 난리가 지금 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수들이 주 1회 휴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처벌하겠다 이런 거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엄포만 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의사들 지금 특히 의대 교수들 다 쓰러져 지금 과로로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거를 엄포만 놓고 이렇게 해결하려는 정부의 어떤 대책 없는 강경책이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간호사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분들 네. 정말 힘들어하시고요. 간호사들도 내년 취업이 지금 올스톱 됐어요. 그분들도 코로나 때도 제일 힘드셨던 네. 분인데. 왜 그분들의 어려움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지 않는가? 그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오늘 같아요. 장성철 소장이 대세인 이유가 있네. 네. 감사합니다. 깨알같이 잘 지적해 주십니다. 예. 용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보죠.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두문불출하셨는데 그거는 아니 비틀막 해야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죠. 비정상적이죠. 이것은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공개로 여태까지 하시고 또한 비공개 일정 내놓으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해결하세요. 그냥 어떡해.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어떡해. 요구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2부속실 설치하세요라는 것. 그리고 공개적으로 뭐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막 그 녹취록을 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한다는 듯한 얘기 그리고 대통령실의 일부 비서관들이 또 김건희 여사의 말을 듣는 거 아니야? 이건 비선 논란 아니야? 이런 것들 안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그 총리 인선 이런 거에서 관여했다 그러면 비선이 아니라 내선 아닌가? 내선이에요? 내선 전화.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권투를 하면은 챔피언이 예를 들면은 그 자기가 선택해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 것도 있고 의무 방어전이 있잖아요. 타이틀 방어전을 그렇죠. 옛날에 이제 있었죠.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 거는 이거는 의무입니다. 배우자의 의무예요. 근데 이거를 비공개로 한다?
그러니까 뭐 총선 전에 이랬던 정무적 판단으로 돌아다니시지 않으시고 뭐 언론 노출이 안 되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비공개로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비공개로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활동은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건 판단하시면 되는데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하셔라. 그거는 대통령과 배우자의 그거는 그 뽑아준 의무다. 국민들이 뽑아준 의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 표정을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네. 네, 여야 지도부 얘기를 하시면 안 될까요? 갑시다. 그러니까. 두 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여야 이 원내대표 인선 관련해서 보면서 원내 총무 뽑나 이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네. 옛날에 원내 총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죠? 대표가 아니라. 네. 근데 대표는 선출직이고 옛날에 원내 총무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거잖아요. 제 판단이 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는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 아니냐. 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이철규 의원이 지금 저렇게 의지를 강하게 불태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른 분들이 나는 출마 안 할래 막 이렇게 뒤로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김도 의원도 지금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지명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들의 대표가 아니라 이 권력자의 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대리인이지 그러면. 네. 그죠? 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당선자 포함해서 현장 가서 보면 네. 여론이 어떤지 알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용산에 대한 평가나 다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끝났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하는 걸 다 고지고대로 듣고 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구성원 비율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지역으로 64%가 영남 지역 분들이고 대략 19분 비례대표 당선됐잖아요. 그분들 다 그냥 공천 주면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80% 넘는 분들이 권력자가 공천 주면 당선되는 곳에서 살아 돌아온 분들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권력자를 향해서 눈치 보고 충성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뭐 당장 선거가 없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당장 뭐 내년에 만약에 선거가 중요한 선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신용이라도 할 것 같아요. 뭔가 신용이라도 하는데 지금 지방선거도 2년 뭐 대선 3년 남았고 아무런 정치적 이벤트가 없거든요. 보궐선거 뭐 한두 개 빼놓고는 그러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막판에 야 닥쳐서 숙제하면 되지. 막판에 좀 벼락치기로. 뭐 몰아치기로 개혁하는 척하면 되지. 뭐 벌써부터 그래. 약간 이런 근데 정서가 좀 있지 않나. 제가 하나만 더 싶고요. 반론하면 지금 남은 대통령 임기보다 지금 당선된 국회의원 임기가 더 길잖아요. 그럼 공천권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공천권은 신경 안 쓰지만 캐비넷을 신경 쓰지 않을까요? 캐비넷? 예. 내가? 아니요, 저기 검찰 캐비넷. 아, 캐비넷. 예, 아, 그건 이제 검찰. 은유적인 표현인데. 제가 이렇게 감이 떨어지군요. 내가 검찰 캐비넷을 뭐 우려한다, 걱정한다라는 뭐 소문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 정권이 조금 이제 검찰 독재다, 아니면은 이제 검찰의 사정기관에 좀 의존한 정권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뭐 여러모로 권력과 척져서 뭐 단기간에 좋은 거를 보지 않았다라는 건 너무 많이 이제 사례가 순간적으로 있으니까. 든 생각인데 총선에서 이렇게 여당이나 정부 여당이 패했는데도 검찰이 과거처럼 그렇게 할까요? 뭐 약간의 균열 조짐은 살짝 있어 보입니다만. 살짝 있어요? 네,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이제 국방연구원이었나요? 어디였죠? 그 공약 당내 경선 공약 만드는데 그쪽으로 이제 뭐 좀 도움을 받았는데 거기 지금 최근에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방연구원 맞아요. 예, 국방연구원 맞죠. 그러니까 네. 거기 뭐 아직도 지금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 느끼기에는 아 검찰은 바뀌지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의 그 뭐죠 리노베이션 뭐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검찰이 바뀌려고 하나 뭐 이런 뭐 시그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좀 지켜보시죠. 네. 그냥 무혐의 그냥 때릴지 아니면은 소환 조사하는 모습 보일지 아니면 서면 조사할 건지 그걸 한번 보시면 검찰의 분위기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른바 뭐죠? 나이연대? 네, 나경원 이철규. 나이라 그러죠? 네. 이게 팩트죠? 팩트인데 서로 부인하고 있어요. 왜냐 서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딱 부러지게 부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애둘러서 다르게 얘기하더만 아니 그 같아요. 단어가 되게 좀 강력하게 뭐 부인하는. 그저 단어. 웃지요라든지. 아니요 이거 뭐 어불성설 막 그런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막 논란이 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 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또 쉬워 보이지도 않고 원내대표야 뭐 다른 분들 정리하면은 이철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나경원 당대표 설과 관련해서는 룰 개정도 우리가 한번 변수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룰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0% 당원의 힘으로 뽑습니다. 100% 당원이에요. 네. 그 전에는 달랐죠. 그 전에는 이제 30% 일반 국민, 70% 당원. 그 전에는 50대 50. 그 전에는 일반 국민 70이었어요. 점점 이렇게 점점 당원의 힘으로 갔는데 이 룰 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여당 당 대표가 사실은 비대위원장도 못 구해가지고 지금 난린데 당 대표를 지금 비대위원장은 임시직이잖아요. 이거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지금 당장 여는 게 아니라 뭐 8월에서 9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뭐 당대표가 되는 문제는 조금 뒤에 문제인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은 그때 여기 뉴스쇼에 나와서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굉장히 조금 불쾌해하는 게 김기현 의원은 지지율 한 자릿수 4% 나왔던 사람인데 나는 나오면은 연대 안 하고도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를 약간 은연중에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지가 있구나 이분은 확실히 네. 그렇죠. 자신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뭐 딱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당 대표 거론될 때 핍박받아서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도움 된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됐다고 보여지고 또한 수도권, 여성, 또 사선이죠. 뭐 충분히, 4선인가요? 5선인가요? 충분히 당대표 할 만하시죠. 5선이죠. 이제 5선이에요? 5선 되는 거죠 이제. 당 대표 할 만하네요. 할 그죠? 만하죠. 아이고 그 당도 참 선거 끝나고 지금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도 좀 정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안 돼요. 2016년 총선 지고 나서 바로 7월달에 친박 지도부 꾸리는 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참칭보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정해서 뭐라 안 해요? 연락에 뭐라고 하는데 지금 봐봐요. 많은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이 제가 했던 얘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저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월요일이 그 댓글쇼라고 네, 있더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두 분과 못다한 얘기는 댓글쇼에서 보다 좀 적나라하게 네. 거침없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잠깐만요. 저 그때 저 보수 참칭이라고 공문 보내셨던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제가 영상 편지 할 수 있도록 댓글쇼 때 시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칼 토론입니까? 네. 예. 네, 이름이 어려워서 한칼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